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최근 여러분이 좀 고민하고 계신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번 분의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이제 칼 카드가 먼저 들어와 있거든요. 칼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이나 또 보이지는 않지만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말이나 의사소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칼 10번 카드가 먼저 나왔는데 사람들이 주인공의 머리를 지금 바늘로 찌르고 있죠. 또 주인공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또 세상의 생각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표현 이것 때문에 지금 상처를 받은 상황. 1번 분이 좀 머리가 아프게 되는 좀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칼 10번 카드의 보조 카드로 뽑은 카드에도 같은 칼 카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칼 5번이 나왔어요. 숫자 5는 좀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누군가가 와서 지금 칼을 뽑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칼을 꽂아두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칼을 뽑아간다는 건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훔쳐간다 이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칼을 꽂아두고 가는 건 이제 생각할 거리, 고민거리 이런 걸 두고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 1번 분은 약간 두통이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지금 보조 카드가 되면서 칼 10번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뭔가 찌르는 고통이 있다. 근데 그게 좀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말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누군가의 말, 그 한마디가 계속 약간 흉터처럼 남아서 그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는 안 된다 이런 거절일 수도 있고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주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다.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지금부터도 겪고 계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학업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직업 현장일 수도 있고, 뭐 가정에서 어떤 관계에서, 뭐 어느 쪽이든 지금 여러분은 잔잔하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완즈 6번 카드가 나왔고 또 승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이 빅토리라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겼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라는 단어는 그냥 절대 쉽게 얻을 수는 없다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정이 있었고 약간 땀과 눈물이 있는 또 그런 성취적인 의미가 있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마라톤도 이 빅토리랑 관련돼 있는데 전쟁을 한참 치르고 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왔던 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라톤도 올림픽 전체에서 가장 마지막 경기에 해당되고 또 이 마라톤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1등 한 사람한테는 그 전쟁을 이겼다 이런 성취의 의미, 약간 월계관 이렇게 씌워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카드들을 보면 1번 분도 어떤 고생과 고민, 약간 땀과 눈물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근데 빅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100일 안에는 그 고통이 끝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좀 두 가지 특별한 메시지가 읽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운데 완즈 4번이 나왔기 때문에 1번 분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좀 고생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끝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끝에는 사람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여요. 뭐 어떤 분들은 이 고민의 해결에 있어서 사람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 터널의 끝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처음 나온 칼 10번 카드를 보시면 이제 주인공 주변에는 지금 다 바늘로 꽂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1번 분 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사실 나를 도와주고 있지는 않다.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 다 그냥 나를 찌르려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도 눈을 감고 있는 거겠죠. 근데 눈 뜨고 뒤를 돌아보면 사실 뒤에 태양이 있어요. 분명히 희망이 가까이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다음에 완즈 4번이 나왔다는 거는 그 태양의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도 지금 주변을 보시면서 나의 어떤 고민이 있는데 이 해결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창한 해결법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이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조언 카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당신만의 스토리와 사랑에 빠져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1번 분께서 하고 계신 어떤 고민이나 힘든 상황들 분명히 여러분만의 스토리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에 빠진다 이 사랑의 개념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고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내가 인지해야 되고 알면서도 그걸 품어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개념을 깊게 생각해 보다 보면 이제 함부로 누군가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 자체가 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나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그 정도 약간 희생하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사랑이라는 건 모든 걸 품어내야 되고 좀 참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카드는 그 여러분의 이야기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단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스토리와 사랑에 빠져라 이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조차도 받아들여라. 그 안에 보석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라. 좀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다이아몬드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것도 탄소다라고 하더라고요. 탄소가 이 땅 밑에서는 일단 먼저 흑연이 되는데 흑연이 되면 일단 연필의 재료가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땅에 묵어 있어야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흑연이 가치가 없고 필요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만 좋은 거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진짜 흔하게 존재하는 거라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결국 탄소가 아주 오랫동안 땅에 있었고 또 오랜 세월을 견뎌서 또 힘든 과정도 겪었고
그리고 나서야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되었으니까 그만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결국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단 하나인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카드예요. 물론 지금의 여러분이 겪고 계신 힘든 시간이나 뭔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100일의 시간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알아보는 것처럼 인생의 진짜 가치를 온전히 알아봐 주실 때가 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터널의 끝과 어떤 빛을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는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런 조언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문제 상황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거의 다 왔다. 나는 마라톤의 마지막이다. 승리가 앞에 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지금 희망이 있다. 희망이 숨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100일 안에 끝난다고 하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앞으로 100일 동안의 운 중에서는 일단 대인운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데 이걸 천사가 축복하고 있는 러버스 카드가 나왔죠. 또 두 번째 카드도 이제 만남이 있을 것이다. 파트너가 생긴다. 컵 2번 카드가 나왔어요. 대인운이 발현된다, 이런 시즌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든지, 뭐 사람이 전해주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는 감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평소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대인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지는지 이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인운도 어떻게 보면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내가 선한 작용을 했을 때 그 선한 작용이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다시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대인운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약간 인간관계 전체를 좀 더 세심하고 또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 조금 더 민감하게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원래도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정말 대인운 안에서 2번 분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다고 보여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인운이 활용되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이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2번 분한테 지금 하늘이 빈 종이를 하나 주고 있어요. 빈 종이에 대인운 이렇게 적혀 있고 한 100개 정도 되는 색연필,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는 색연필을 같이 주는 거죠. 이제 그 종이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또 어떤 색연필로 어떤 색깔로 그려낼지, 이게 이제 여러분 몫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신 일단 하늘이 대인운이라고 주제를 줬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에너지가 일단 제일 핵심적이겠죠. 주제나 힌트 같은 걸 하늘이 알려준 거랑 같다고 보여요. 근데 오늘 심리 흐름을 보시면 휴식을 말하고 재정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칼 4번 카드가 먼저 나와 있어요. 지금 대인운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칼 4번이 나왔다는 거는 대인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약간 막막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원체 좀 누군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약간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어요. 최근 2번 분께서 좀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인간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 이 카드 바로 앞에 있는 칼 3번 카드가 상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복하는 과정인 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카드는 나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4번 카드 아래에 보조 카드로 메이저 달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원래 좀 심각한 고민을 말해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카드인데 특히 이제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이제 누군가한테 털어놓기 어려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번 분께서는 최근 혹은 지금 이제 인간관계에 시간 별로 쓰고 싶지 않아, 에너지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연애 관계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기대감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인운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1대1의 관계부터 확장이 되거든요. 이게 1대1의 관계에서 기대감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거는 당연히 더 기빨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100일 안에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가져다주는 감정 이거 자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요. 특히 오늘 가운데는 힘카드랑 보조카드로 만즈 1번이 나왔거든요. 힘카드를 보시면 사자랑 어린아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카드들과 다르게 오늘 나온 힘카드는 조금 특별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 아이가 귀가 있는데 귀가 사람 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또 여기 보면 꼬리도 있어요. 약간 고양이나 호랑이처럼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도 자세히 보면 약간의 동물적인 감각, 또 본능 같은 것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자랑 어린아이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둘만이 교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처음 봤을 때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바라봐야 돼요. 천천히 바라보면 공통점이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이제 그래서 100일 안에 이번 분한테 작동할 대인운. 처음에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공감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조합일 수도 있어요.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둘이 별로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진짜 두 분 조합이 좀 예상 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다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귀와 꼬리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맞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 특별한 점, 혹은 단점이다,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다 그런 점, 이런 부분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특별하다. 너는 꼬리가 있어서 정말 특별한 어린아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아이는 꼬리가 처음에는 부끄러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 안에 만나게 될 사람한테는 이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보이고요. 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감추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또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맞을지 대봐야 아는 거기도 해요. 또 그리고 아래에 완즈 1번이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익숙한 사람보다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대인운에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 크겠다고 보이고요. 또 새로운 사람 중에서도 이제 완즈 카드는 이성적인 매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연애운 쪽으로 사실 약간 더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연애운이 좋아진다. 이런 쪽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한테 약간 이성적인 매력이 새롭게 어필될 수 있어요. 또 지금의 인연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결단 이런 것들이 더 행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것, 그게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의 전부이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이제 여러분 100일 동안 대인운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셔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말 거는 거, 먼저 안부를 묻는 거, 연락 먼저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얻는 방법,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주한테 행동으로 보여줘야 더 확실히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우주의 입장에서, 운명의 입장에서 아, 너 이거 갖고 싶고 너 이거 활용하고 싶구나 이렇게 더 빨리 인식할 거예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나 대인운 좋을 거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야. 운명한테 약간 티를 더 내보세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정보나 행운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나 또 새로운 사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감정들, 여러분의 100일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일단 기회라는 단어, 또 변화, 이런 키워드가 강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표 카드에는 일단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고, 이 두 번째 카드에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두 카드 다 좀 변화의 기운도 있고, 일단 둘 다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기회, 이런 특징도 있죠. 물론 이렇게 강한 사인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겪는 사건들은 굉장히 작은 사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큰일인데 처음 시작은 좀 작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의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나비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비 효과는 그 태평양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했더니 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나비 효과를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인생에 진짜 커다란 사건도 굉장히 작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개입돼 있어서 발생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정말 수많은 사건들, 크고 작은 사건들도 사실 굉장히 작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어느 날 하필이면 눈이 내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밤에 온도가 더 내려가서 길이 얼어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밤에 제설 차량이 고장이 나서 눈을 못 치운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새벽에 운전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날따라 나갔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이 모든 요인이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한 번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도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떤 순간적으로도 커다란 눈덩이처럼 이제 규모도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도 이런 나비 효과 같은 우연이 계속 겹쳐서 그렇게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일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때 만난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된다든지, 하필이면 그날 면접에서 내가 준비한 문제가 나와서 합격한다든지, 나도 몰랐는데 하필이면 경쟁자한테 그날 사고가 생겨서 대회에 못 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더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은 어쩌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나중에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도 생기죠.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바로 그런 카드거든요. 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컨트롤, 이걸 뛰어넘는 힘, 그 힘이 지금부터 100일 사이에 여러분에게 작동한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3번 분들은 100일 안에 그런 일을 겪으실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한 일이 아닌데 어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약간 이런 놀라움 겪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이 아래로 있었던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순환의 구조를 말하거든요. 인생이 꼭 나쁠 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번 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내가 이쪽은 좀 아래쪽이야. 이쪽은 가장 약해. 이쪽은 좀 운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곳, 지금부터 100일 안에는 그게 전환되면서 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연애 운이 약하고 연애를 잘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연애 운이 갑자기 상승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동시에 여러 명으로부터 소개를 받는다든지 여러 명이 눈에 들어오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연애 운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자기 개발, 자신의 커리어나 학업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원래 연습보다 실전이 약해. 그래서 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실전에서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어왔을 때는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운의 흐름에 굉장히 좋아요. 또 오늘 전차도 나왔기 때문에 움직임과 더 관련돼 있거든요.
평소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들, 100일 동안은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취미로 뭔가를 새로 배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자체가 이 평소의 나의 일상, 평소 패턴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도전 이런 걸 할 때 힘을 실어주는 카드예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놀이터 가면 그네를 타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발을 굴려서 이렇게 그네를 타게 돼요.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그네 탈 때 뒤에서 이제 사람이 누가 밀어주는 그런 힘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덜 굴려도 힘을 덜 들여도 운명이 지금 나를 밀어주는구나 약간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에 그네 잘 안 타던 사람들도 지금 시즌에는 그네를 타야 좋은 거죠. 훨씬 더 편하게 그네를 신나게 탈 수 있어요. 그냥 이 시기에 뭐 굳이 내가 그네 한번 안 탄다고 별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 좋은 거라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의식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운명이 내 등을 이렇게 쉽게 밀어줘서 내가 더 편하게 갈수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연히 겹쳐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운명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아래 전차 카드에는 지금 빗자루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에 나와 있는 빗자루는 그냥 빗자루가 아니에요. 마법의 빗자루거든요. 이거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이거 타고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정말 날개가 되어주는 카드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빗자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청소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아마 이 빗자루 진짜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어떤 작은 기회나 어떤 작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걸 보고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든지 그냥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대충 하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완벽하게 활용해보자 즐겨보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업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학업의 차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해봐라, 새로운 일을 해봐라, 역할을 맡아봐라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정해진 매뉴얼만큼 딱 요만큼 정말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 그냥 제대로 즐기면서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여러분을 새로운 각도까지 이 그네가 내가 힘으로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데까지 올려다 줄 수 있거든요.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변화로 운명이 나를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해보지 않은 일이라면 더 한번 받아보세요. 평소라면 그냥 귀찮아서 지나갈 법한 일들,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서 나서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그런 것도 해보세요. 왜냐면 그게 나비 효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든지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게 되고 제안이 들어올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부탁을 받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약간 의아한 제안? 이걸 왜 나한테 부탁해?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게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여러분 타로 카드를 보면 신기하게 정말 칼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지금 칼 카드 대신에 컵 카드가 훨씬 더 많고 중간에 동전의 여왕 카드들만 2장 나란히 나와 있거든요. 칼 카드가 없다는 거는 너무 많이 재보고 막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논리를 생각해보고 그런 에너지는 빼야 된다 이런 걸 암시해요. 또 컵 카드가 많다는 거는 감정에 충실하고 또 느낌과 직감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걸 말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의 논리를 빼야 운명의 힘이 일할 수 있는 틈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동전의 여왕 카드는 이제 주어진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약간 넉넉한 여유, 좀 관대한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가장 약했던 부분에 도전하셔서 성공한다든지 어떤 의외의 제안을 받아서 기왕 할 거 즐기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운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요. 귀찮아서 거절하신다거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결정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명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더 좋은 일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지금부터 100일 동안의 4번 분들의 운의 흐름 읽어보면 좀 신기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 절대적인 수치를 재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상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이 절대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냥 개인이 어느 정도의 기본 점수를 넘어갈 수 있는지, 꽈락을 면할 수 있는지, 몇 점 이상인지, 몇 개 이상 맞았는지 약간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절대평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수능도 생각해보면 이제 수험생을 전체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등급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등수 매길 때는 진짜 상대평가죠. 이 멤버 안에서 몇 등이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평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인간의 인생도 생각해보면 좀 절대적인 행복 이런 것도 있는데 상대적인 비교, 여기에서 오는 행복이나 불행이 우리 마인드에 꽤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번 분들 경우에는 지금부터 100일 동안 이제 여러분이 운의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수치가 나와서 상승세를 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은 막상 많이 움직이지를 않는데 거의 가만히 계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물러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앞에 서게 되고 갑자기 위로 올라서게 되는 좀 그런 운의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께서는 지금 영상을 언제 보시든지 관계없이 이제 지금 시점의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100일 뒤의 여러분의 모습 어쩌면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움직임이 적은데 가장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일상생활 안에서 역할이 바뀌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일단 처음에 보면 초반부터 나온 카드가 전차 카드랑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전차 카드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단 이동수도 있고 변화의 운도 초반부터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조 카드가 숫자가 0이거든요.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근데 나가는 에너지만 가지게 된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열린 결말이 시작된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시작은 안 했는데 그냥 열린 결말. 근데 전차 카드가 먼저 에너지를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나만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뒤로 가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다든지 어떤 일을 새로 맡게 된다든지 직급이 바뀌고 자리가 바뀐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이동운이 들어오는 거죠. 또 오늘 대표 카드를 보시면 교황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교황은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신 전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 우리 중에서 인간 중에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정해진 사람,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교황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4번 경우에는 100일 안에 나만 갑자기 선택을 받았네? 이런 느낌 받게 되실 수 있어요.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막 사람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간 게 아닌데 사람들이 갑자기 다 뒤로 물러서고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이미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인수인계 해주는 좀 그런 장면도 떠올라요. 인수인계 한다는 거는 이제 나는 알고 있는 내용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정리하고 떠나는 입장이라 이 정리한 내용을 엑기스처럼 한 번에 알려주는 좀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제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대신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당장 이제 인수인계 끝나면 실전에 투입돼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순서에 맞춰서 일을 알려줘야 되고 또 내가 했던 일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알려주고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갑자기 생겼던 일들, 내가 처리했던 일들, 담당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좀 그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인수인계한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한테 아랫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내가 했던 일은 너한테 맡긴다 좀 그런 에너지죠. 그러니까 승진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부서 이동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수인계를 한다는 게 이동을 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두기 때문이에요. 또 아랫사람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다 이런 걸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때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앞장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한편으로 여러분 마음에서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거 남들도 알고 있는데 왜 이걸 하필이면 내가 해야 되는지, 이 운명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좀 그런 마음도 항상 들거든요. 인수인계 같은 것도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앞으로 할 거 아닌데 대충 알려줄까? 이런 마음도 들죠. 근데 오늘 조언 카드를 보면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합해라, 융합해라 이런 메시지도 나와 있고, 또 마지막 카드에는 기회라는 메시지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한테 개념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대요.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지식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체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배울 때 혼자 그냥 책을 파고들고 독학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수업을 듣게 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 고군분투했을 거고 자기만의 체계를 쌓아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파고들면서 하는 것보다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르쳐줄 수 있는 상황, 결국 그만큼의 지식을 쌓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통합해라 라는 문장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지금부터 100일 사이에는 이제 그런 가르침의 기쁨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이 등장할 거예요. 또 사람들이 4번분한테 얘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또 역시 4번이 알려주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또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여왕자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자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관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셔야 이미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계속 고여있으면 썩거든요. 순환이 되어서 다시 좋은 에너지가 되고 다시 그게 여러분한테 돌아올 것이다. 새 것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를 계속 갖고 있고 틀켜지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보내는 일을,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여러분의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본다든지,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도 해보세요. 왜냐면 그게 원래 신이 인간한테 하는 일이거든요. 신은 원래 인간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인간한테 대신 하라고 맡긴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줘라. 교황을 찾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그 선택받은 교황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신의 일을 대신 한다는 게 내가 나서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신이 선택해야 되겠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썰물처럼 뒤로 빠지니까 약간 엉겁결에 정말 당황스럽게 맞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황도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순간순간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일수록 사명감이 더 필요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도 꼭 해보세요. 그 장면이 그거 자체가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있을 거고요. 또 그때 여러분의 지식도 통합되고 지혜가 된다고 해요. 또 그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운명의 길로 연결된다고 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 당연할 거고, 또 그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 장면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 또 굉장히 큰 영향으로 남는다고 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앞으로 100일 사이에 축하할 만한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조언 카드에서도 당신의 승리를 축하해라 이런 메시지도 나왔고, 또 첫 카드도 이 태양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승리를 말해요. 또 마지막 카드도 번영이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특히 태양 카드는 숫자가 19인데 이게 수비약으로 생각해보면 숫자 10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카드에선 동전 10번이 나왔어요. 지금 숫자 10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숫자 10은 이제 완성을 말하는데 그냥 완성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모든 끝은 원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기를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기를 맞이한다. 지금 이 두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5번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100일 안에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떤 차원이냐면 뭔가가 하나가 정리가 될 거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서 또 축하가 있고 또 풍성해지고 번영이 함께 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손을 여러분이 털고 일어서는 좀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요. 손을 턴다. 이거는 이제 약간 먼지를 털어내고 손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청산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여러분이 무겁게 짐을 지고 계셨다면 그 짐이 100일 안에는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짐이라는 거는 어떤 책임이나 역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무거웠던 역할을 덜어내게 되고 한 단계 변화한다. 좀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또 변화라는 단어 자체는 일단 터닝포인트, 전환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일 안에는 여러분이 뭔가 갈림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는 일 하나가 나중에 봤더니 와 진짜 많이 영향을 주었네. 내가 이때 결정한 게 기억할 만한 변화가 됐네.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죠. 하나의 주기를 끝내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 이건 이제 갈림길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것 자체가 축하할 만한 일, 기억할 만한 결정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오늘 가운데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승진이나 전환 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지를 털어내고 과거 상태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급에 올라서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원래 맡았던 일이 있었는데 역할이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업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사실 황제 카드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일 안에 여러분이 어떤 경쟁이나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제는 경쟁 상태는 종결될 거예요. 새로운 자리를 쟁취하고 메달을 얻게 되는 좀 그런 운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를 달성한다, 성취한다, 계획했던 일을 끝을 낸다, 하나의 주기를 완성한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거나 뭔가 자격증이나 시험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제 결실의 운이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관계 쪽으로도 활용해서 특히 연애운 쪽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축하할 만한 완성, 번영 이런 핵심들을 연결해 보면 100일 안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랑 관계를 발전시키고 솔로였던 생활에서 이제 손 털게 되는 내가 원래 솔로다 보니까 외롭다고 느꼈던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짐을 털어내게 되는 좀 그런 에너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 커플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100일 안에는 일단 장면의 전환 이런 게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요.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게 되실 수도 있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를 갖는 걸 결정하게 된다거나 이사를 결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분이 같이 뭔가 커다란 경제적인 결단 이런 것들을 내리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분이 같이 하는 일에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 있거든요. 또 100일 사이에 뭔가 기념일을 맞이하는 그런 에너지도 있어요. 아니면 100일 안에 하는 일을 앞으로 기념하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같이 이사를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로 이사한 지 이제 몇 년 됐어. 1년이 되었어. 2년이 되었어.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좀 커다란 물건을 사게 돼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물건 산 지 얼마나 되었더라? 몇 년 됐지? 1년 됐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기억하게 되는 좀 그런 새로운 주기가 온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두 분이 같이 자격증을 따기로 한다든지 이직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든지 우리 그때 그 100일 사이에 이직을 결정했어. 우리 그때 실행에 옮겼어. 그랬던 시즌이었어.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100일 안에 있는 사건을 나중에 두고두고 축하하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굳이 커플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계발 그런 거 안에서 축하할 만한 사건, 기념할 만한 사건 있을 수 있어요. 이직이나 승진이나 시험 합격 이런 거라면 정말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100일 기간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 되고 뭔가 사진을 찍어서 기억할 만한 중요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유독 사진을 많이 찍어두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삶에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난다든지 여행을 기점으로 어떤 가치관이 바뀐다든지 여행지에서 한번 시도해본 일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경험 삼아서 확장한다든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학생이신 분들은 100일 안에 맡게 되는 어떤 학업에 관련된 활동이나 역할들이 있다면 그게 진짜 축하할 만한, 또 기념할 만한, 기억에 오래 남겨둘 만한, 뭐 이력서에 남길 만한, 뭐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 경험을 하고 났더니 내가 이제 적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되었어. 이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5번분 경우에는 인생의 어떤 갈림길을 만난다거나 좀 기념할 만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축하할 만한,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사건이 생긴다거나 이런 핵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다른 분과는 다르게 이제 어떤 운의 흐름이 크게 작동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뭔가 큼직하고 거대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0일 전체를 흔들고 있고 100일 전체를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그 당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오늘 카드들이 이제 변화나 갈림길 좀 커다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 마지막 카드들을 지금 조언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동전 2번 카드랑 완즈 8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두 카드는 항상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냐면 잠시 멈춰서 깊게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축하할 만한 좋은 일이 생길 때, 갈림길에서 변화를 맞이할 때, 새로운 주기를 만날 때 이럴 때는 주변에서 분명히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면서 긍정의 에너지에 균형을 맞춰라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또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일 이런 게 처음에는 신선할 수 있지만 적응 기간에 에너지 분산도 필요해요. 상황을 잘 관찰해 보시고 내가 너무 초반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혹시 챙겨야 되는 문서나 뭔가 꼼꼼히 봐야 되는 글 같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위험 요소도 판단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정말 축하할 일만 가득한 그렇게 기억되는 100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